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볼까요? 시아버지는 청소하고 있는 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셨어요. 청소를 마치면 방으로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자고 하시네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런 요구를 하실 때마다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아버지와 사랑을 나눌 생각만 하면 저도 모르게 심장이 빨리 뛰고 진정이 잘 안 되네요. 저는 시아버지를 정말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어요. 저를 이토록 행복하게 그리고 기분 좋게 해주시니까요. 저는 30대 후반의 가정주부입니다. 남편과는 30대 초반에 만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3살 어린 연하남이에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는데 솔직히 첫인상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키도 저랑 비슷할 정도로 작았고 체격도 왜소한 데다 외모도 제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주선해 주신 분의 성의를 생각해서 예의상 몇 번만 더 만나보고 거절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3번째 만남에서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시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겪어보니 남편은 참 괜찮은 사람이더군요. 대화도 잘 통해서 함께 있는 내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니까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반년 정도 더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건설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결혼을 약속하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저는 시아버지를 뵙고 깜짝 놀랐습니다. 키가 작고 왜소한 남편과는 정반대였거든요. 키도 훤칠하시고 다부진 체격이 정말 멋있다는 생각이 한눈에 들었죠. 어쩜 남편은 아버님을 하나도 안 닮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아마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닮았나 봐요. 제가 남편보다 3살 많다는 걸 들으시고는 살짝 놀라시는 눈치였지만 시아버지는 저희의 결혼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싹싹해서 마음에 드셨나 봐요. 신혼집으로 작은 아파트까지 마련해 주시겠다며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살아보라는 덕담까지 해주셨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생각했던 대로 편안했습니다. 제 속을 썩이는 일도 없었고 저에게 참 잘해주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밤일이 시원찮다는 거였죠. 저보다 3살이나 어린 한창 팔팔해야 할 30대 초반인데도 남편은 그쪽으로는 늘 시들했습니다. 남편에게 티를 낼 수는 없으니 좋은 척 연기를 하며 넘어가곤 했지만 사실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단 한 번도 만족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마저도 회사 일이 피곤하다며 그냥 지나가는 날이 더 많았죠. 남편이 제 첫남자였다면 아예 이런 감정을 몰랐겠지만 아니었거든요. 요즘은 다들 결혼 전에 연애하면서 할 것, 못할 것 다 해보잖아요. 솔직히 남편과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예전에 만났던 남자들이 종종 생각나기도 했고 아쉬운 마음에 혼자 스스로를 달래는 날도 꽤 많았습니다. 나름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늘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있는데도 늘 혼자서 부족함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에 어떨 때는 씁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것만 빼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그것 말고는 좋은 남편이었으니 저도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서 내조에 최선을 다했고요. 시간이 흘러 우리는 아이도 2이나 낳았습니다. 누가 봐도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가게 되었죠. 시아버지 댁은 저희 집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인사도 드릴 겸 시댁에 방문하는 편이었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늘 아버지의 존재가 그리웠거든요. 시아버지를 보면 꼭 친아빠처럼 느껴져서 더 가까워지고 싶었나 봐요. 아버님도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으시지만 시어머니 없이 혼자 지내시니 적적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뿐인 며느리인 제가 가끔 들러서 시간을 보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에 찾아뵙곤 했죠. 가서는 집안을 살피고 알아서 청소도 해드리고 좋아하실 만한 밑반찬도 만들어 놓고 오곤 했습니다. 남편이 외아들이라 그러셨는지 시아버지는 저를 참 싹싹한 딸 같다며 예뻐해 주셨어요. 제가 들르는 날에는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제 옷이며 아이들 옷을 사주시기도 했고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점심을 사주시기도 했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함께 데리고 갔는데 얼마 전부터 작은 아이도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서부터는 저 혼자 시댁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크게 달라질 건 없었어요. 오히려 시아버지와 단둘이 있게 되면서 더 가까워질 기회가 되었으니 좋은 셈이었죠. 시아버지는 늘 제게 잘해주셨고 저희는 단둘이 마트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백화점에 둘이 갈 때면 어찌나 다정해 보였는지 어떤 매장 직원은 저희를 부부로 오해하기도 했죠. 저는 그럴 때면 시아버지 기분 좋으시라고 일부러 팔짱을 끼면서 저희 시아버님이세요. 참 멋지죠? 라며 애교를 부리기도 했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그렇게 훅 다가와 스킨십을 하면 조금 당황해 하시면서도 싫지는 않으신 듯 했습니다. 그렇게 단둘이 다니니 시아버지와 조금 더 가까워진 기분이랄까요? 꼭 데이트하는 기분도 들었고요. 솔직히 남편하고 다닐 때보다 기분이 더 좋았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시아버지에게 달라붙어서 애교를 부린 게 과했던 걸까요? 언제부턴가 아버님이 저를 대하는 게 살짝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밖에서 같이 다닐 때 팔짱을 끼거나 하면 약간 불편해 하셨고, 제가 살갑게 농담이라도 하면 잘 받아주시지 않는 기분이 들 때도 있었어요. 저는 제가 뭘 실수라도 했나 싶어서 더 살갑게 굴면서 시아버지의 눈치를 살피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시아버지의 태도가 바뀌었던 건 제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나 봐요. 시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오신 세월이 길었는데 제가 자꾸 달라붙어서 스킨십을 하고 애교를 부리니 그런 감정이 생기셨던 거죠.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자꾸 시아버지에게 더 파고들었으니 제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 셈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아버님 댁에서 간단히 집안일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같이 외출이라도 하시겠냐고 여쭤봤더니 그냥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님과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공원 산책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조금 김이 샜죠. 아버님 팔짱을 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게 참 좋았거든요. 아무튼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온 거라 집 안정리도 좀 하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밑반찬이 거의 없어 보여서 가까운 마트에 다녀와 며칠 드실 반찬도 준비해두었죠. 그렇게 얼마간 주방에서 분주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일을 대강 마무리하고 아버님은 뭘 하고 계신가 싶어서 거실로 가봤죠. 시아버님께서 안락의자에 앉아 잠이 들어 계시더라고요. 너무 곤히 주무시는 것 같아서 깨우기가 죄송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님은 잠든 모습도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당한 풍채에 아직도 우람한 근육질 몸매까지. 시아버지는 그냥 남자로 봐도 멋진 분이었죠. 잠든 모습도 이렇게 멋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쳐다보는 인기척을 느끼셨는지 시아버지가 잠에서 깨셨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순간 민망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버님도 제가 빤히 바라보고 있던 걸 어느 정도 직감하신 것 같았고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아버님의 표정이 무언가를 결심한 듯 변하더라고요.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신 아버님은 제 손목을 잡고 저를 안방으로 이끌고 가셨죠. 아버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서 머리로는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솔직히 말하자면 거부하는 신용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시아버지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은 남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분이었어요. 많은 남자를 만나본 건 아니었지만 그날의 그 느낌은 살면서 처음 경험해 본 것이었죠. 진심으로 아버님과 사랑을 나눈 게 너무나도 좋았어요. 정말로요. 그 후로 저와 아버님은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한 번은 아버님께서 일이 이렇게 되어 미안하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평소에 아버님을 많이 흠모해왔다고, 아버님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시니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차라리 이렇게 된 김에 이 비밀을 간직하면서 아버님과 지내고 싶다고요. 아버님 같은 분은 제 인생에서 처음이라고, 사실 아버님과 사랑을 나누는 게 정말로 좋다고도 했습니다. 아버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러자고 하셨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여자로 보여서 대하기가 조금 어색했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도 하셨고요. 저는 그 이후로 아버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럼 그만큼 아버님도 저를 너무나 예뻐해 주시고 만족시켜 주시죠. 그렇게 서로의 솔직한 마음을 확인한 후 우리는 더욱 다정하고 가까워졌습니다. 아버님은 다정하게 언제 집에 올 수 있니? 하고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주시곤 하는데 그런 연락을 받으면 저는 심장이 마구 두근거리고 기대감에 부풀어요. 예전에는 보통 일주일이나 보름에 한 번 정도 댁에 방문했는데 그 일이 있은 후로는 자꾸 시아버지께 가고 싶어져서 요즘에는 훨씬 자주 방문하는 편이에요. 시아버지도 제가 앞에 있으면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저를 얼마나 예뻐해 주시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는 제 선물이라며 야릇하고 예쁜 속옷 세트랑 스타킹 같은 걸 사두신 거 있죠? 아버님과 사랑을 나눌 때 입기로 했어요. 사실 요즘 어렸을 때 연애하던 그 설레는 기분을 다시 느끼고 있어요. 누군가와 연애하고 사랑하면서 이렇게까지 가슴이 설레고 행복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가끔씩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자꾸 아버님에게로 향하네요. 아마 많은 사람이 저를 손가락질하고 욕할 거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이 행복한 비밀은 계속 간직하고 싶어요.